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다시금 관세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유예 조치가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현재 발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고용 위크를 맞이해서 비농업 고용 지표나 실업률 등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이슈와 또 매매 포인트 저희 해선시대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현재 미국 선물 시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별로 혹시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단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고요. 분봉 차트, 3분봉 위주로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3분봉 일단은 보시면요. 아직은 지금 데드 크로스죠. 예, 데드 크로스에서 일단은 봉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볼 거는 없고요. 자, 제가 나스닥, 미니다우, 항생, 골드, 오일 지금 일단은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봉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찝어드릴 게 없습니다. 자리는 일단 찝어드릴 게 없고 제가 전반적으로 차트 분석 일단은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을 보시면 여기 있죠? 1, 2, 3. 3탑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요때 일단은 조금 시작이 됐고요. 지금 V자 반등이죠. V자 반등 그리고 뭡니까? 전고 라인 일단 좀 돌파하는 이런 모습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한 모멘텀은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기술적인 일단은 반등으로 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요게 중요했는데 지금 큰 이슈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슈는 지금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슈는 없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건데 사실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있었죠. 리스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세 정책도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리스크한 국면을 지나서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전고 라인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보실 때는 요걸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지 저항을 통해서 매도를 보실지 아니면 추세를 통해서 매수를 보실지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추세는 정방향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정방향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N자형 반등이 나온다. 여기 이제 N자형 반등이 일단은 나올 건데요. N자형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가 중요합니다. 자, 전고 라인을 일단은 뚫었단 말이에요. 전고 라인을 뚫었으면 여기에서 뭡니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요 전고 라인과 이 전고 라인, 그러니까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을 지지하고 어떤 형성되는 전고 라인을 다시 뚫고 갈지 요게 일단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N자형 패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을 일단 좀 그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지지층을 형성하고 횡보 박스를 주고 요 지지 라인을 지지한 다음에 22,000포인트 정도 일단 될 것 같고요. 22,0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는지를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 가지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일단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숏 매도죠. 매도를 치시는 분들이 일단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매도도 갈 수 있고 매수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세대로 정방향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숏으로 매도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뭡니까? 눌림 지역에서 매수를 가면서 홀딩하는 전략이 조금 유리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일봉상 나스닥 일봉상 어떻게 됐습니까?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뻗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더 강력하다. 일단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3분봉 일단은 볼게요. 나스닥 3분봉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요 자리 한 자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3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지금 봐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있죠. 22시 30분 이후에 22시 30분 이후에 주요 시간대입니다. 주요 시간대 이후에 여러분이 일단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5일선 기법 있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자, 다시 한번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입니다. 요 자리가 지금 5일선 기법에 맞는 자리고 이 종가죠. 종가가 22,836 요 자리입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22,836포인트에서 일단은 매도를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794니까 약 한 40포인트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160티 7,000원 조금 안 하니까 76에 42 하면 약 100만 원이라고 일단 할게요. 예. 수익이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법 그리고 차트 기법 알기 원하시고 차트 알기 원하시는데 가장 단순한 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답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게 일단은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견 선생 5일선 기법만 일단은 마스터하셔도 큰 어려움 없이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진폭 제가 전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진폭이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일단은 기법대로 가시는 게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미니다우 일단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아직은 나스닥 일단 아직 그렇게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일단 그렇게 일단 보이고요. 미니다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다우도 미장이기 때문에 거의 엇비슷합니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상승의 기운으로 계속적으로 일단은 상승하고 있고 얘도 지금 V자 반등 나오고 있죠. V자 반등 나오면서 일단 상승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여기 5일선 기법 보이시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5일선 기법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으로 일단은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간이 일단은 지났고 타점이 지났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 일단은 볼게요. 오전에는 제가 항생을 일단 좀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항생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이 요즘에 좀 많이 흔들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흔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항생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오전에 한두 번, 오전입니다. 오전 한두 번으로 일단은 끝내는 게 중요하고 11시 전후, 그렇죠? 11시 전후 해서 여러분들 끝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항생 흐름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상승을 했어요. 갭 상승을 하고 나서 갭을 일단은 메꿨습니다. 갭을 일단은 메꿨다. 자, 요즘 패턴 제가 오늘 매매한 걸 일단은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사실 여기에서 제가 매수를 일단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일단은 한번 손절이 일단은 났는데요. 자, 보세요. 어저께 새벽 4시 새벽 4시에 여기에서 끝났고 오늘 10시 15분 오늘 10시 15분에 가격이 여기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갭이라고 하죠. 차이. 어저께 새벽 4시와 오늘 10시 15분, 오전 10시 15분 사이에 이만큼의 갭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갭 하락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갭 상승이 일단 일어났어요. 항생 시초가 매매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항생 시초가 매매 이 무슨 얘기냐? 갭 상승과 갭 하락은 필연적으로 일단 일어납니다. 한 틱이라도 일어나겠죠. 그러면 항생은요, 오전 항생은 이 갭을 메우는지 안 메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갭을 메우지 않으면 유독 항생에서는 이 갭을 메우지 않으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이 갭을 10시 반까지 물론 이제 10시 반 조금 지나서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희는 확률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딱딱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시 반 이전에 10시 반 이전에 이 갭을 메우지 못하면 지금 뭡니까? 갭 상승이죠? 갭 상승은 뭐예요? 매수 쪽이죠? 이쪽으로 매수 쪽으로 방향 설정해서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10시 반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갭을 메우면 근데 10시 반까지 이 갭 메웠죠 지금 그렇죠? 이 갭 메웠잖아요. 이 갭을 메우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리셋이다. 리셋. 방향성을 탐구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항생 식초가 매매법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오전 새벽 4시에 끝난 부분 그리고 10시 15분에 여기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갭이 뭐예요? 상승을 했죠. 갭 상승. 그러면 자, 첫 번째 갭 상승 확인하고 두 번째 뭡니까? 이 갭을 10시 30분까지 메우는지 메꾸지 못하는지를 봐야 된다. 10시 30분까지 10시 30분이죠. 이 갭을 메우는지 못 메우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어떻게 돼요? 메꿨죠.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는 모든 시나리오는 리셋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매수든지 매도든지 대응 전략을 일단은 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자리는 나옵니다. 요 5일선 기법 자리 일단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아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종가 형성되고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래도 뭐예요? 여기에서 5일선 기법 일단은 나왔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도 일단 5일선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한 자리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되는 자리였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 자, 항생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생이 중요한 게 이제 야간 항생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야간 항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야간 항생도 추세를 굉장히 요즘에 많이 주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22시 30분 전후 22시 30분 전후로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 찍어서 일단 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21선 기법. 초록색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여기죠?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제가 가격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 종가입니다. 24,061. 그렇죠? 예. 요거 종가가 24,061에서 지금 995까지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995 약 66틱. 예.
야간 항생에서 66틱이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겁니다. 66틱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딱 포인트 찍어서 하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골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오랜만에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일단 볼게요. 일봉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전문가랑 똑같이 어떤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어 하시죠.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보는 봉이 어떤 봉일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보는 봉은 일봉입니다. 일봉. 물론 이제 다른 거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거의 일봉을 이제 많이 보시거든요. 일봉부터 일단 스타트를 합니다. 일봉부터 스타트를 해서 캔들의 크기라든가 캔들의 크기, 도찌냐, 작으냐, 적으냐. 도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굉장히 매매하기 힘들죠? 자, 캔들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이평선의 모양,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혹은 21선이 이렇게 누워 있는지. 21선이 누워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자, 21선이 이렇게 쭉 갑니다. 위쪽으로 쭉 가죠. 그럼 뭡니까? 매수 쪽으로의 힘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부분이고, 매수로 들어가면 유리하고 추세를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21선이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건 뭡니까? 그리고 5일선도 지금 누워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21선이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건 뭐예요?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예?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21선이 딱 누워 있어요. 자, 차트 분석을 위해서 골드 차트를 딱 폈습니다. 딱 봤을 때 일단은 뭐예요? 21선이 누워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5일선과 21선을 비교를 해봤을 때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 크로스다. 그럼 뭡니까? 매도의 힘이 약간 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보면 골드는 지금 뭡니까? 박스장에 갇혀 있다. 박스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요거 3개 뺐죠. 그렇죠? 딱 직관적으로 보면 딱 3개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빼실 수 있어요. 뭐예요? 21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매매 어렵다.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 두 번째, 5일선과 21선을 비교했을 때 데드 크로스다. 매도의 힘이 조금 강할 수 있고, 매도로 들어가면 추세를 조금 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렇게 박스장 펼쳐지고 있다. 자, 1, 2, 3번을 여러분들 종합을 하면, 종합을 할게요. 1, 2, 3번을 종합을 하면 이건 뭡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거. 흔들린다. 그러니까 뭡니까? 매매를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한두 번 정도 들어가서 컷이 나면 거기에 스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2번은 지금 뭡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 쪽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쭉 보시면. 쭉 보면, 자, 요것도 중요한데, 보세요. 골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일봉이거든요. 골드는 매수 쪽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매수 쪽으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의 힘이 세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의 힘이 당연히 세고, 뭐예요? 지금 눌림 구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온 구간이 눌림 구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골드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해외 선물을 지금 몇 개월 정도 해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매수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세다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눌림을 준다 이거죠. 매도 쪽이에요. 자, 그러면 요런 거예요. 아까 제가 N자 패턴을 좀 그려드렸는데 요런 겁니다. 이렇게만 가는 선물 없고 주식 없고 현물 없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항상 눌림을 주게 돼요. 자, 그럼 이 눌림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눌림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
대목을 제가 지금 조금 기술적 분석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요게 눌림입니다. 눌림 구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게요. 어떤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더 큰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의 문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눌림 주고 전고 라인 돌파해서 더 가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눌림이 아니라 여기가 눌림이 아니죠. 뭐예요? 변곡이에요. 매수 쪽으로 가다 매도 쪽으로 확 돌아가는 변곡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눌림 주면서 횡보 타다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게 1, 2, 횡보 후 움직임 3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나스닥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요거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여기에 접목시키시면 돼요. 1, 2, 3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높게 평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순위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1번입니다. 왜요? 매수 방향이니까. 일단은 매수 방향이니까. 매수 방향에서 눌림을 줬다는 건 뭐예요? 전고 라인을 더 가기 위한 휴식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를 깨기 위한 변곡이다. 우리가 변곡 매매라고 하죠. 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매도 쪽으로 쭉 가는 그 시발점인 변곡이다. 이 시나리오가 2번. 3번은 뭡니까? 매수 쪽으로 가다 눌림 주고 횡보 박스 치다가 매수 혹은 매도로 가는 요 눌림 구간, 횡보 박스가 3번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뭐 1번, 2번, 3번에 비중을 주실 수가 있고 1번, 3번, 2번에 비중을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번이 첫 번째로 비중을 주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매의 팁을 일단은 드리면, 골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차트 분석을 할 때 일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골드가 매수 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앵커님. 말씀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전고 라인을 더 가기 위한 그런 상승의 눌림. 그 다음에 밑으로 가기 위한 변곡의 눌림. 세 번째 뭡니까? 횡보 박스 이후에 포지션을 정하는 3번의 눌림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N자형 다시 한번 그릴까요?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눌림이 상승으로 가는 1번 코스다. 그냥 추세대로 가시면 되고요. 추세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2번이에요. 문제는 2번이거든요. 밑으로 간다. 2번입니다. 자, 밑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으로 가면서 위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그냥 축 꺼질 수가 있죠. 2번 매매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아니 변곡 잘 잡았는데 여기 밑에까지 지하실 뚫을 때까지 보면 안 되냐? 봐도 돼요. 그러면 수익이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건 힘의 방향이다. 요건 뭐예요? 매수 쪽으로의 힘의 방향이 큰 거예요. 자, 그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양방으로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최고점에 매도를 치고 최저점에 매수해서 전부 다 소위 얘기해서 발라먹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힘의 방향을 순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한 2년 정도 많이 올랐어요. 2년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섣불리 여기에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요게 아니라 지금 매수의 힘이 세요. 매수의 힘이 센데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아무리 매수의 힘이 세도 지금 현 시점에는 매도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시절 매도, 그죠? 시절 매도. 매도 타이밍이란 이겁니다. 그럼 무조건 매수만 들어가요? 2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만 들어갑니까? 이게 아니죠. 매도 타이밍이 오면 매도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 방향이면 매수는 길게, 매도는 짧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는 제가 아까 1, 2, 3번 말씀드렸는데 횡보 박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횡보 박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근데 지금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매도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2년 동안 상승을 하고 있는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에서는 길고 추세대로. 매도는 뭐예요? 짧게 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진짜로 전문가들이 하는 식으로 차트 분석을 하면 별거 아닙니다.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요즘에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매수 방향. 단 지금은 횡보 박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은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살짝 셀 수는 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수만 들어가야 되느냐 매도만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자, 대세 매수장 매수의 힘이 세다. 근데 지금은 매도 쪽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추세대로 길게 갈 수가 있고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짧게 끊어먹는 식으로 일단은 가셔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일봉 체크하시고 분봉 체크하시면서 타점 잡으시고 타점 잡았는데 내가 매도 타점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틱, 30틱씩 끊어가시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트 분석의 기초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골드까지 일단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것 좀 보면서 다시 5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은 없지만 각 상품별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선견 기법을 통해서 그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봤고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또 주요 상품별로 어떻게 지금 전략을 분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적극 매수인데요. RSI와 MACD, ADX,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크루드오일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크루드오일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MACD와 ADX, 윌리엄 쌀,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드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골드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매도인데요. RSI와 MACD, ADX,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베스팅닷컴에 대한 또 분석도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분석 또 마스터님은 어떻게 더 하시는지 이와 관련해서 더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셨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분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슈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입니다. 오는 7월 8일 미국의 상호간세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태도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에 진행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 수출하려면 25%나 40% 또는 50%까지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알릴 예정이며 그것이 무역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무역협상 대상국 약 200개 나라 가운데 지금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진 건 영국뿐이라는 점에서 서한카드가 협상 압박용일 가능성도 높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16일과 6월 11일에도 이 3주 내에 관세 편지를 보내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발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18개국 대부분과는 9월 1일 노동절 이전에 협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일이 미리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발언을 차단하며 최종 판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집권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이 법안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적자를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많아 기간 내에 최종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예산처는 대규모 감세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36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가 부채가 향후 10년간 3조 3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연방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학자 10명 중에 9명 이상으로부터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우려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정책들로 인해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존스 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의 로버트 바베라 소장은 숨막히는 재정정책 남용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거나 후임자를 미리 지명하는 식으로 사실상 연준을 접수할 경우 달러 자산에 대한 나의 우려는 다소에서 매우로 옮겨갈 것이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은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내년 중순까지 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 모습인데요.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절약을 외치는 모든 공화 당원들은 기억하라. 여러분은 재선도 해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굴지 마라. 우리는 그 모든 비용을 그것도 10배로 성장을 통해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3달째 경기 수축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6월의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9.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기는 했지만 경기의 확장과 수축의 기준선인 50을 3달 연속 밑돌았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휴전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소강 상태를 맞은 중동의 불안도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서비스와 건설 등 비제조업 PMI는 50.5를 기록하며 전월 및 예측치인 50.3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네, 주요 논의가 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 살펴드렸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실 것 같은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시장을 아까 분석하실 때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계속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현재 이슈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기본적인 걸로는 오를 이유는 사실은 전혀 없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달러 약세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이 환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기본적인 것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달러는 기축통화죠. 예. 통화라는 건 뭐예요?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기축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부르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예측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몇십 배, 뭐 몇 배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몇 프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기축 통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예측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사실은.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트럼프의 생각대로 잘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오겠죠.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뭡니까? 트럼프의 정책이죠.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안 먹히고 있다라는 반증이 일단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페드도 지금 불안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파월을 자를 수는 없는데 공식적으로 저번 주 주말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파월 물러나라. 그리고 자기가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계속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전쟁 이슈도 마찬가지. 전쟁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이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자기가 집권을 하면 거의 뭐 한 열흘인가요? 몇 시간 만에 끝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그런 거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말만 굉장히 조금 번지르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주식하고 이제 비슷한 게 예측 불가능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측 가능한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경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일단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달러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제 안정성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인데 지금 미국의 경제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해 원래는 2번 내리기로 했는데 일단 전반기 일단은 다 지나갔죠. 그러면 하반기 일단 2번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잡힐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금리를 한 번 내릴지 2번 내릴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달러,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로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약세를 띠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환율을 모르더라도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그런데 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르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 분석으로 큰 모멘텀은 없어요, 사실은. 좀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모멘텀은 일단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기술적인 반등으로 일단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그 정도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2025년에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2025년은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예측하시고 박사하실 거 아니잖아요. 교수하실 거 아니고 누군가를 가르치실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에 대응하는 걸로 2025년 그렇게 쭉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기술적 분석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그리고 달러 약세에 대한 거 요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께서 정리만 일단은 하시고 대응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미국 시장 기술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으로 우리는 매매를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는 고용 위크이잖아요, 마스터님. 아무래도 이번 주 고용 위크의 비농이나 실업률 등 이런 지표들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 고용이 약화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7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요. 일단은 네. 저기 잠깐 PDF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를 일단 좀 볼게요. 이번 주 이제 스케줄을 좀 보면 매달 첫 번째 주가 노동지표 위크입니다. 노동지표 위크인데 일단은 첫 번째 항생 내일 일단은 휴장입니다. 항생 내일 휴장이긴 한데 스케줄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생 내일 휴장이긴 한데 제가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죠. 항생 휴장이지만 내일 오전부터 무료 공개 방송 합니다. 10시 10분부터 일단은 하고요. 두 번째,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죠. 미국의 이제 독립기념일인데 그 해외 선물은요. 해서는 합니다. 조기 종료예요. 그냥 조기 종료일 뿐이지 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는 않는데 일단 해요. 예, 하는 거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비농, 실업률 전부 다 발표됩니다. 자, 앵커님께서 일단은 말씀을 주셨는데 고용 지표가 이제 약화가 되면 대표적인 게 일단은 비농 실업률인데 약화가 될 수는 있거든요. 약화가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실업률이 이제 완전 고용 상태 4% 초반대에서 더 이상 일단은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제 경기 사이클 오랜만에 한번 좀 그려볼까요? 경기 사이클 하여튼 요거 이제 중요하고 무조건 이식대로 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무조건 경기 사이클로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지금 2번이다. 이게 뭐예요? 실업률의 상승. 실업률의 상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업률의 상승이 없어요. 그럼 3번으로 가느냐? 이 금리 인하.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금리 인하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3번인데 1번은 지금 했죠. 금리 상승, 금리 인상 시기. 2번을 안 거치고 3번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1, 2, 3, 4는 무조건 거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없다.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지금 현재 정책이다.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 요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고물가, 고금리의 고착화 정책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뭔가 딱딱딱딱 정책을 쓰면 그 결과로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정책, 그리고 다음 경기 부양, 다음 경기 하강을 예측하면서 그 프로세스대로 일단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업률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으면서 잘 버티고 있고 비농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쫄트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주는 내리고 한 주는 오르고 막 이런 현상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구인이직도 구직자와 이직자의 비율이 굉장히 좀 정상적으로 일단은 가고는 있습니다. 그 비정상 속에 저는 정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높아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 지표의 표면적인 상태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뭐예요? 경기 화랑이에요. 원래 경기 화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지표만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금리 인상 시기를 지키면서 노동시장의 노동시장의 어떤 보편화되지 않은 비보편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일단은 좀 보시면 되고 요 왜 그 비보편적인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바뀐 어떤 특이 사항이고 지금 뭐예요? 정책이다. 더 이상 이게 노동시장이 스펙타클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정책으로 일단은 볼 수밖에 없고 뭡니까?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착화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만약에 이게 정체기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느냐?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건 사견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미국이 가파르게 한 거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쳤어야 된다. 금리를. 예. 금리를 조금 더 쳐서 시장에 충격을 좀 더 줬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봤자 뭐 4.5, 지금 현재 5.0까지, 5.25까지죠. 예. 그래봤자 5.25였거든요. 조금 더 강력하게 더 쳤어야 된다. 이게 시장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근데 여기에서 못 친 이유는 뭡니까? 선거가 있었죠. 예. 미국의 대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못 쳤다. 더 쳤으면 오히려 지금 그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올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더 많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번 사이클에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경기 침체 혹은 경기 하강 사이클에 우리나라가 일단은 들어가면 저는 이거 5년에서 10년간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병원을 갈 만큼의 아픈 거는 아닌데 그 아픔이 조금씩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의 고착화가 굉장히 오래 되면서 경제 성장, 잠재 경제 성장률 조금 정체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조금 길게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길게 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견 선생과 함께 하시면 이런 기본적 분석에 관한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방송 좀 자주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그리고 오후에도 공개 방송할 거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시장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정체가 계속해서 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경기 사이클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더 마스터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달러화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려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현재 흔들리는 중이라고 보셨고요. 더불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독립기관인 연준의 수장 파월을 흔들고 있고 또 중동 이슈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찾으셨습니다. 나스닥 짚어주셨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현재 N자형 패턴을 그리는 중인데 일봉상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를 이루는 중이니 22,0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일봉상 21선이 수평인 것으로 볼 때 추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인 것으로 볼 때 매도의 힘이 조금 더 강한데 전체적으로 박스장이 이어지고 있으니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